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휴가를 즐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단순히 외모를 고친 게 아니라 컴플렉스도 극복하는 기회를 찾는 건데요. 휴가 기간에 맞춰서 성형수술을 받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님을 모시고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외모 컴플렉스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휴가철에 할 수 있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휴가 다녀온 후 얼굴 때깔이 좋아진 미스 김. 휴가 때 다녀온 온천물이 좋아서다. 휴가 다녀온 후 피부 트러블이 전혀 없어진 미스 리. 휴가 때 하루 종일 잤더니 예뻐졌다. 휴가 다녀온 후 몰라보게 달라진 미스 코. 휴가 때 다이어트만 했다. 휴가철에 예뻐진 그대. 쉿, 비밀이 있는 거죠? 네, 그 비밀 오늘 함께 알아보죠. 이 영상처럼 여름 휴가나 방학을 맞아서 성형수술을 하는 분들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 기간 어떤 분들이 어떤 성형을 원하시나요? 예, 날씨가 더워지고 한여름이 되면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아니면 공부하느라 바빠서 전혀 시간을 못 내던 그런 사람들이 직장인들은 휴가를 가지게 되고 또 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긴 휴가 기간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직장인들은 어떤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또 자기의 어떤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취업 준비, 외모 스펙, 이런 외모 컴플렉스 조금 극복하고 싶어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고 또 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을 받고자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성형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이나 20대 이런 사람들은 눈이나 코 이런 간단한 부분에 되도록이면 절개를 넣지 않고 빨리 회복되는 수술을 조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 또 40대 이후에는 이 주름이 이렇게 처지니까 이 주름을 또 조금 호전시키기 위해서 주름 성형 이런 부분을 좀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름철 휴가를 맞아서 할 수 있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인상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가장 대중적인 수술이기도 하죠. 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휴가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편이에요. 이 눈 수술, 어떤 수술을 원하는 편인가요? 예,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눈 수술이 가장 대중적이고 또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한국에서는 눈 수술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예전처럼 어떤 절개를 넣어서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수술보다는 붓기가 적고 또 흉터도 거의 없으면서 또 회복도 빠른 이런 비절개 쌍꺼풀 네. 또는 매몰법 아니면 비절개 눈매 교정술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욱 그러하죠. 비절개 하는 수술이 절개하는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보다는 일단 회복 기간이 빠르고 또 바로 또 눈을 또 붓기가 빠져서 라인이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눈을 크게 뜨기에 붓기가 없다 보니까 바로 눈이 커지는
그런 현상도 빨리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눈매 교정하면 너무 많이 당기면 합병증 중에 이제 눈 감을 때 완전히 감기지 않고 잘 때 눈을 뜨고 자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서 빨리 회복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그런 방법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 성형은 뭐 대체적으로 약간 어린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학생들이는 남이 그 옷을 입으니까 나도 그 옷을 따라 입는다 하는 이런 군중이나 대중적인 그런 트렌드나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나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누가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이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보다는 각자 자기 얼굴과 자기 스타일과 자기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자기에게 맞는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면이나 장비나 아니면 의료 인력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안전한 시설, 깨끗한 그런 의료기관에서 수술 받는 부분이 합병증을 또 줄일 수 있고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뭐 예쁜 눈보다는 본인 얼굴에 잘 조화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술 사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세 여자 환자로 매몰법 쌍꺼풀 시술 후에 2개월째 사진인데요. 또 눈이 크고 또 시원한 느낌으로 만족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 22세 여자 환자로 비절개 눈매 교정과 매직 앞트임 3개월째 찍은 사진이고요. 눈 뜨는 힘이 호전되어서 눈이 좌우 그리고 아래 위로 모두 커졌으면서 또 부드럽고 또렷한 인상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네, 인상 자체도 참 시원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원하는 수술 중에 코 수술이 있습니다. 또 얼굴 중심에 위치해서 전체 인상을 또 좌우하기도 하는데 여름 휴가철에는 어떤 코 수술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예, 코는 우리 얼굴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의 눈이라든지 안면 윤곽 뼈와 조화롭게 수술이 되어야 되고요. 또 코의 위치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얼굴은 전체적으로 입체감을 가지게 됩니다. 입체감을 가지게 되면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 수술을 할 때도 개방형 수술과 비개방형 수술이 있는데 개방형 수술은 이 코 아래쪽 이 코 기둥에도 절개를 넣어서 밖에 이제 흉터가 보이는 그런 수술입니다. 일단 수술 시에 시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추후에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길고요. 붓기도 조금 더 생기고 또 다 낫고 나서 코 아래쪽에 흉터가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형보다는 이제 비개방형을 여름철에는 더 선호하는데 비개방형은 코 안쪽에서만 우리가 절개를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는 어떠한 상처가 보이지 않고 그만큼 붓기나 출혈 또는 통증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콧구멍 변형도 적게 되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개방형 코 수술을 해야지 모든 코 성형 수술을 가능하다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이고요. 비개방형으로도 모든 코 성형 수술은 가능하니까 되도록이면 여름 요런 짧은 휴가 시즌에는 비개방형 코 성형 수술이 더 선호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 성형 수술은 뭐 재수술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는데 비개방 뭐 코 성형도 재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개방 코 수술도 재수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수술의 종류도 단계에 따라서 아주 심한 경우와 또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또 부득이하게 개방형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비개방형으로도 웬만한 재수술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술을 한번 알아보죠. 요즘 들어서 관심이 많이 가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여름에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살이 빠져서 좋은데 얼굴 살도 같이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시술이 있다고요. 네. 예전에는 노화의 기전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력 때문에 피부가 처지는 거, 이게 이 기전을 설명을 해서 치료도 처진 피부를 어떻게 하면 올려줄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면, 네.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피부에 볼륨이 빠지니까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풍선이 쭈글쭈글해지고 처지는 그런 게 노화의 더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그 빠진 볼륨을 채워주는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워주는 물질로 필러, 지방, 뭐 이런 또 오늘 말하는 스컬트라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스컬트라라는 거는 시술은 한 5분 정도만 하면 간단히 그냥 끝이 납니다. 뭐 수면 마취나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냥 국소 마취로 해서 거기에다가 주사기로 주입을 하면 되고요. 이 스컬트라라는 것은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물질을 넣어 놓으면 이 물질은 시간 지나면 흡수가 되고 그 자리에 다시 자기 콜라겐이 재생되어서 서서히 그 부분이 통통하게 살이 차오르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살이 찌는 느낌, 그래 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얼굴에 살이 빠지는 분들 대충 이제 지방 이식을 하려고 보면 지방을 뺄 부위가 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지방을 빼려면 허벅지나 배 쪽에 있는 부위에 지방을 빼는데 거기에 통증을 또 수술하고 나서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스컬트라는 그런 지방을 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도 빠르고 또 통증도 확 줄어든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다른 필러나 이러한 것들은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밖에 유지 기간이 되지 않는데 스컬트라는 한 5년 정도 안정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컬트라 시술은 국내에 소개된 지 뭐 5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안심하고 받아도 될까요? 예, 뭐 이 여러 스터디가 되어서 이 콜라겐 생성 촉진제라고 이제 이 이름이 되어졌는데, 주 성분은 PLLA라는 그런 성분으로, 이건 식물에서도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재흡수되니까 우리 몸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FDA에서도 이게 안전하다고 인정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시술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들 발표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사용하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전문의에게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 명심을 하셔야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 스컬트라와 일반 필러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필러는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을 상품화 시킨 것을 피부나 주름 밑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건 넣자마자 바로 이제 볼륨이 업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거기에 붓기가 더해지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과장되게 볼륨업이 되어서 처음에 조금 어색하고 그런 느낌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컬트라는 처음에 넣으면 그냥 씨앗을 넣어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붓지도 않고 볼륨업도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서 거기서 새로운 콜라겐이 유도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차오르고 살이 찌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서서히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는 한 1년이나 2년 되면 흡수되어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데, 스컬트라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스컬트라가 맞는 사람은 지방이 부족해서 지방이 뽑을 데 없어서 자가지방 이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짧은 휴가 기간에 자연스럽고 또 표신하지 않게 조금 피부에 볼륨을 주고 싶으신 분에게 딱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스컬트라는 좀 더 미세한 주름까지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큰 컴플렉스죠. 가슴 수술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흔히 가슴 수술은 회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름 휴가 동안 뭐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는 모든 것이 그냥 절개를 많이 넣어서 그 안쪽에 박리도 하고 우리 보형물을 넣고 이런 회복되는 과정에서 출혈, 통증, 이렇게 감염 이런 우려도 많았고 또 회복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네.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또 고해상도 이런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가 이렇게 발달됨으로 인해서 내시경 가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우리 카메라를 넣고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어서 출혈이나 통증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해서 신경이나 혈관들을 피해서 우리가 수술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줄어들어서 회복력도 그만큼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출혈이나 통증이 적게 되면 구형부축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합병증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서 최근에는 주로 이제 여름 휴가 때 워터파크를 간다든지 아니면 비키니를 입고 싶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그거보다 한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더 시술을 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시경을 이용한 가슴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형 유방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생소하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여성형 유방증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죠. 예, 뭐 여성형 유방증이라는 것은 주로 남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질환인데요. 여자처럼 남자의 유두와 유선이 커지고 그게 줄어들지 않는 기간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춘기 때 또 여성 호르몬이 또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 이제 식습관 때문에 서구화된 식습관이 하다 보면 지방, 트랜스 지방 이러한 것들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환경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게 돼서 유선이 자꾸 커진다든지 유두가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엔 또 이 비만이 또 원인이 되어서 유선에 이 지방이 많아져서 조금 처져서 가슴이 볼록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흔히 비만인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비만이면은 살이 쪄서 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경우 수술 시기를 참 많이 놓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할까요? 예, 뭐 수술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냥 언제 수술을 잡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사춘기 때는 일시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 가슴 볼록해진 게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내가 자신감도 없고 또 대인관계 기피증도 좀 생기고 또 여름에도 또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조금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시기를 그냥 수술 시기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여성형 유방증에서도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첨단 장비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또 흉터를 유륜에는 거의 생기지 않고 또 지방흡입과 또 유선 조직 절개를 동시에 일어나서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고 예전에 이제 피주머니 같은 것도 좀 차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피주머니도 차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상의 생활로 복귀가 조금 빠르고 또 재발도 거의 없는 결과를 또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가 기간 동안 수술한 후에 또 빠른 회복을 위한 시술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붓기, 멍 이런 것들이 제일 일상생활로 복귀하기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붓기 레이저를 이제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 조금 빨라져서 붓기가 조금 빨리 빠지게 되고 3L 레이저 이런 걸 통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붓기도 조금 더 빨리 이제 빠지게 이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자가 관리겠죠. 이제 먼저 48시간까지는 붓기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럴 때는 한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붓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대부분 이제 한 50% 이상의 붓기는 우리 빠진다고 보고 또 한 수술 후에 한 4주 정도는 금주 또 금연 해주시는 게 또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 점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또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덧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참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뭐 예전에는 여름에 생기면 좀 염증도 더 잘 생기고 세균 번식도 잘 된다. 우리 음식도 보면 여름에 그렇죠. 조금 네. 더 빨리 상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만큼 박테리아가 그 온도에서 잘 자란다, 증식을 잘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제 음식은 다 냉장고에 넣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명의 이기를 많이 받죠. 우리 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항생제라든지 또 소독약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네. 요즘 다 집집마다 냉난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바꿔서 생각하면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되어서 어떤 부위에 상처가 나거나 붓기가 빨리 나으려면 혈관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이나 혈액순환이 되어줘야 빨리 낫는데 겨울에는 수축하게 되니까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여름에는 혈액량이 충분히 잘 공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도 더 빨리 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여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어떻게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앞에서 말한 금주금연이라든지 뭐 찜질을 한다든지 또 항생제나 이런 거를 잘 복용하는지 소독을 잘 받는지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연초부터 1년 동안 세웠던 계획들이 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년의 반을 열심히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보통 축구 같은 것도 보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하프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휴가와 방학 기간을 자기의 하프타임으로 생각하시고 부족한 부분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외모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또 상담을 하고 충분히 고민하셔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받아서 후반 또 남은 6개월을 또 건강하고 또 자신감 있게 해서 원래 본인이 또 세웠던 목표를 다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님과 함께 여름철 휴가를 맞아 할 수 있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해져 있는 휴가 시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받지 마시고 충분한 상담 후에 수술 계획을 짜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바다의 채소 미역. 미역국과 미역줄기 같은 엄마의 따뜻한 밥상을 떠올리게 하고 오이냉국과 미역 초무침과 같은 상큼한 여름 밥상도 떠올리게 하는 미역. 섬유질이 풍부하고 노폐물 배출과 붓기를 다스리는 데도 좋으니까요. 여름철 다이어트 그리고 수술 후에도 안성맞춤이겠죠.